옥정에는 왜 초밥, 샤브샤브가 많을까? 옥정 신도시 맛집 20선. 오늘은 양주시 옥정 신도시에 나왔습니다. 신도시 중에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회천 옥정지구인데요. 회천지구는 412만 제곱미터에 2만 5천 세대 6만여 명, 옥정지구는 706만 제곱미터에 4만 5천 세대 10만여 명 정도를 계획하여 전체 16만 명 정도의 인구를 계획한 신도시입니다. 2기 신도시 중에서는 동탄 2기 운정 신도시가 20만 명이 넘는 계획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검단 18만 4천, 김포 한강 16만 7천인데 양주 신도시가 16만 3천으로 검단, 김포 한강과 유사한 규모로 이해하면 됩니다. 꽤 규모가 큰 신도시인 거죠. 당초 계획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였는데 신도시 계획이 항상 그렇듯 내 외부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서 10년이 지난 아직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25, 26년 입주 예정인 단지도 있고 아직 입주 예정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블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22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현재는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연간 6, 7천 명씩 꾸준히 늘고 있던 양주시 인구는 2023년 2만 4천 명, 2024년 8월 기준 1만 6천 명이 늘어나면서 28만 4천 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단지별 입주 계획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추세라면 내년 6월 무렵에는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가 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7번째로 30만이 넘는 도시 규모가 되는데 30만이 넘게 되면 10만 명대와 20만 명대와는 위상이 달라집니다. 소형에서 중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상업시설 등 중형 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도 채워져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옥정지구의 밀집 상권을 찾았습니다. 덕계 덕정역 라인의 회천지구에는 역 앞으로 상권이 발달했는데 옥정은 아직 지하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중앙 부근에 중심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시 집합 건물에 상업시설이 빽빽하게 들어선 메인 상권과 건물 1층 위주로 상업시설이 형성된 상권이 나뉘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는 선정된 맛집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정 밀집 상권의 특징은 선정된 맛집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결론부터 미리 알려드리면 초밥과 샤브샤브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고깃집이나 이자카야의 강세는 다른 신도시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인데 초밥과 샤브샤브의 강세는 옥정 상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상권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스 정류장이 있는 대로변, 상가 방면으로 내려와 다시 주점이 밀집한 중앙, 이면 도로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 골목 오른쪽 도로로 내려왔고요. 사거리 남동쪽 방면 상권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상권 북쪽으로 진입하면서 처음 만난 맛집은 88 로타리집 옥정점인데요. 냉삼이 대표 메뉴인 고깃집입니다. 냉삼 외에도 생고기와 양념구이가 주 메뉴고 청국장, 된장 김치찌개, 비빔면과 짜파게티, 볶음밥, 비빔밥 등 사이드 조합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밑반찬도 깔끔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고요. 30, 40대 남성 결제 비율이 높은데 이른 저녁 시간대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말 매출 비중도 높지만 다른 매장에 비해서는 평일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상권에 냉동 삼겹살 매장이 5개 정도 있는데 고기 맛, 다양한 사이드 메뉴, 분위기로 경쟁력을 보이는 고깃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 소담촌 옥정점입니다. 6층에 위치하는 대형 샤브샤브 매장인데요. 샤브샤브는 업종 특성상 40, 50대 여성층이 많고 먹는 시간이 길고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건물 2층 이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정 신도시 중심 상가는 상권 전체가 상업시설이 밀집한 집합 건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빌딩에서 병원, 학원, 스포츠시설, 음식점, 유흥주점 등이 2층 이상에 분포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상권에 비해 2층 이상에서도 매출이 높은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샤브샤브고요. 예상대로 40, 50대 여성 고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말이 평일에 비해 2배 정도 매출이 오릅니다.
또 점심 비중이 저녁 못지않게 높은 특징도 나타나고요. 주변 고객층도 고려해야겠지만 신도시에 입주하는 고객층의 성연령대 구성과 소비 수준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옥정 중심 상가와 같은 건물 구조에서 샤브샤브 업종 적합도는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장은 목구멍 양주점인데요.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다거나 응당 구워드린다거나 심하게 맛있으니 주의하라는 도발적이고 재치있는 멘트가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브랜드입니다. 고기 질을 앞세우는 만큼 고기 맛이 좋다거나 구울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리뷰가 많죠. 또 고기를 구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직원과 대면하게 되면서 친절함을 느끼게 되고 추가 주문도 늘어납니다. 고기를 먹기 좋고 보기 좋게 구울 수 있는 능숙함과 친절, 재미를 갖춘 직원이 있다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죠. 컨셉 자체가 도발적이고 젊은 감성인 만큼 20대 남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른 저녁 시간대에 60% 정도의 비중이 나타나고요. 다만 이렇게 직원의 개인기가 중요한 브랜드 컨셉에서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직원 교육이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늘어나죠. 그러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직원 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매장은 선정한 맛집 중에 유일하게 뽑힌 제과점 프롬디 오븐인데요. 다른 주요 상권이나 신도시 상권에 비해 네임드 제과점이 없는 경쟁 환경에서 작지만 강한 매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매장 규모는 작지만 베이글, 소금빵, 프레첼이라는 제과류로 제품 라인업을 전문화한 전략도 눈에 띄고 특히 제과점 옆에 빵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공간은 깨끗함, 건강함을 느끼게 하면서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 먹을 빵을 사는 40대 여성 고객층이 가장 많고 토요일 비중이 특히 높으며 오전부터 저녁까지 고객층이 골고루 분포하는 특징이 있네요. 요즘 유행인 건강한 맛을 추구하는 좋은 컨셉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육미제당 양주 옥정점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매장인데요. 고기 뷔페를 컨셉으로 합니다. 삼겹살, 돼지갈비는 물론 양고기, 닭갈비, 떡갈비 같은 다른 고기류도 있고 피자, 치킨, 튀김, 떡볶이 같은 메뉴도 제공합니다. 성인 요금은 1인당 2만원 정도인데 요즘 고깃집에서 1인당 2만원이면 아주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가성비 고깃집이라는 수식어를 밀고 있습니다. 상권에 다양한 컨셉의 고깃집이 많은데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에 부족한 고기 뷔페라는 컨셉을 들고 나와 현재까지는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대 남성 결제 빈도가 가장 많고 주말 비중이 평일의 2배 정도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식사는 평일이 더 나을 것 같네요. 한창 붐비는 시간대보다는 조금 일찍 가거나 아예 늦게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가성비 중심의 뷔페 컨셉은 꽤 유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매장은 또 하나의 가성비 컨셉 한마음 정육식당인데요. 소 한 마리 한 근에 69,000원, 돼지는 1kg에 66,000원에 다양한 부위가 골고루 제공됩니다. 정육식당이 주는 재료의 신선함 이미지와 가성비라는 두 마리 토끼 외에 이 매장은 놀이방이 있어서 아이 동반 고객이 많은데요. 엄마 아빠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놀이방을 두는 건 신도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고깃집과 마찬가지로 평일보다 주말 비중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요. 주로 6시에서 9시까지 몰리는데 점심, 오후 비중이 낮기 때문에 9시 이후 매출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어린이 메뉴에 미역국이 있는 것도 꽤 세심한 배려로 느껴지네요. 잘 안 나가는 어른을 위한 사이드를 빼고 퀄리티 높게 어린이 메뉴를 늘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매장도 가성비 계열인데요. 회전초밥 맛집 스시 이안엔입니다. 접시당 2,000원으로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초밥을 제공합니다. 회전초밥이지만 배달도 하고 있어서 15,000원, 18,000원, 패밀리 세트 4만원에 제공하고 있네요. 신경 쓴 네이밍과 단품 초밥 세트 구성도 인상적입니다. 가성비 맛집은 젊은 고객층과 남성이 주 타겟인 만큼 데이터 분석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네요. 식사 시간이 긴 회전초밥인 만큼 주말 비중도 높게 나타납니다. 회전초밥이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데 높아진 물가에서 가성비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 전략인 것 같네요. 다만 옥정 신도시 초밥 업종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주변 동종 업종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중심 상가를 가로지르는 중앙 골목으로 진입하는데요. 주점이 밀집한 골목입니다. 8번째 매장은 인생 맥주네요. 우리나라 호프 맥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다양하고 저렴한 안주와 주류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호프입니다. 2차로 갈 만한 주점 중에서는 최상위권인데 비슷해 보이는 주점 중에서도 가격대가 있는 이자카야가 잘 되는지, 가성비 호프가 잘 되는지, 안주가 맛있는 한식 요리 주점이 잘 되는지 하는 것은 그 상권의 고객 특성을 대변합니다. 20대 남성과 주말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 가능한데 12시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높아서 상권이 늦게까지 활성화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중앙에 형성되어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권치고는 여러 매장에서 20대와 주말, 저녁 이후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네요. 같은 골목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옥정에서 선정한 9번째 맛집 쯔란 양꼬치가 보입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꽤 고른 연령대 분포를 보이고 있고 2차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늦은 저녁 시간대보다 이른 저녁 시간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양꼬치 전문이지만 마라룽샤, 경장육샤, 향라육술 같은 현지 중국식 메뉴도 많은 편이어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경쟁점이 더 늘지 않는다면 꽤 공고한 위치를 다질 수 있을 것 같은 매장입니다. 10번째는 마찬들 왕소금구이인데요. 다른 상권편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숙성고기 맛집입니다.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다는 목구멍 브랜드와 대척점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20대가 많았던 목구멍과 비교했을 때 마찬들은 3, 40대 비율이 높습니다. 평일 주말 비율이나 시간대별 비율은 비슷한 편이고요. 최근 진행 중인 미나리를 서비스로 주는 리뷰 이벤트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꽤 강한 승부수로 보이죠. 가족 모임이나 회식이 어울리는 마찬들, 젊은 층이 찾기 좋은 목구멍, 경쟁 관계지만 서로 다른 전략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11번째 매장은 가성비 끝판왕으로 알려진 이자카야 브랜드 생마차인데요. 생맥주 1,900원, 닭날개 튀김 900원이라는 눈길을 끄는 간판으로도 유명합니다. 먹다 보면 비슷하게 나온다는 의견도 있지만 평균 결제 단가는 일반 주점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고요. 이자카야보다는 저렴한 호프와 비슷한 컨셉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픈한 매장임에도 상권이 요구하는 컨셉과 맞아떨어지면서 단기간에 맛집으로 올라섰죠. 20, 30대 남성 비율이 높고 늦은 밤 시간대 매출이 높게 나타납니다. 12번째 매장도 다른 상권에서 자주 등장했던 야키토리 잔잔인데요. 다양한 주류와 안주, 그리고 인테리어나 음악같이 매장 분위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자카야 유행의 중심에 있었던 브랜드라서 파워는 충분히 있는데요. 최근 이자카야가 늘어나던 추세가 주춤해지면서 경쟁이 덜해지는 효과로 나타날지 이자카야 전반적인 정체와 감소세가 시작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주 옥정점은 30대가 강세로 나타나고요. 금, 토요일 비중이 평일보다 2배 정도 높아집니다. 주로 9시부터 12시 사이에 손님이 많은데 새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이네요. 주점이 밀집한 골목에서도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매장은 압구정 화로구이입니다. 고기 뷔페나 정육식당 같은 매장은 이미 간판에서 가성비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매장은 압구정 화로구이라는 이름에서 일단 가격대가 높고 고급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매장에 가보면 소고기 800g에 68,000원으로 저렴한 메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와규, 살치살, 토시살, 갈비살을 맛볼 수 있죠. 육회부터 소고기 해장국, 김치 된장찌개, 냉면도 구색을 갖췄습니다. 소고기 전문점인 만큼 40대 남성 고객이 가장 많은데 이 정도 퀄리티와 가격대라면 20, 30대로 고객을 확장하는 게 숙제일 것 같습니다. 14번째 매장은 쏘곱창입니다. 대로변에서 두 골목 안으로 들어오니 곱창이나 수산물, 한식 같은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겉은 허름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감출 수 없는 맛집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화려하지 않은 대신 재료에 있어서는 확실한 자신감을 보이고 대기 공간과 대기 방식이 안내되어 있고 나가는 술의 양만 봐도 보통 맛집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30대 남성의 결제 빈도가 높지만 실제 고객은 젊은 여성층도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금, 토요일 비중과 저녁에 붐빌 것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곱창, 대창, 염통까지는 일반적인데 곱창 전골과 부추,
하이볼로 특성을 주는 것은 아주 좋네요. 맛보고 싶은 곱창집이었습니다. 15번째는 북촌 순두부 쭈꾸미 매장입니다. 주점 위주의 이면도로 골목에서 의외의 순두부 쭈꾸미 매장이 뽑혀서 놀랐는데요. 다양한 순두부 메뉴가 있어서 식사가 된다는 것도 알겠고 쭈꾸미는 저녁 술안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24시간 운영이라는 겁니다. 점심은 순두부, 저녁은 쭈꾸미, 그리고 새벽부터 다시 해장술과 함께 순두부가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신도시 상권치고 새벽 매출이 오르는 상권 특징을 가장 잘 받아내는 24시간 운영 전략이 꽤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16번째 맛집은 수다 떠는 오징어인데요. 계속 언급했듯이 신도시 상권치고는 젊은 층이 많고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상권인데 생각보다 횟집이 없다고 생각되던 찰나에 횟집이 등장했습니다. 오징어 회가 메인이지만 다른 횟감이나 해산물도 많이 보이네요. 이런 상권에서 횟집이 필요한 이유는 40대 남성이 갈만한 업종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맛집들은 젊은 층 위주의 주점 분위기거나 가족 단위 외식 매장인 경우가 많은데 40대 아저씨들이 마음 편하게 가는 곳은 횟집만 한 곳이 없거든요. 횟집이 적은 건 그만큼 신도시 입주민의 평균 연령대도 낮다는 뜻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권에 횟집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은 횟집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7번째 매장은 스시노 칸도인데요. 맛있는 한 접시 균일가 2,200원으로 역시 가성비 회전초밥집입니다. 다양한 메뉴에 회전율도 좋고 재료가 신선한 것은 기본인데 이 매장은 아이와 가기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초밥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신도시에 위치한 초밥 가게 입장에서는 꼭 잡고 싶은데 잘 못 잡는 고객이 가족 단위 고객입니다. 스시노 칸도에서는 아이들 메뉴를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초밥 만들기 체험 같은 프로모션으로 가족 고객 유치에 진심입니다. 이 구역 1등 맛집으로 뽑히고 있는데 이런 참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18번째 매장은 이 구역 2등 맛집으로 뽑히는 편백회관인데요. 3층의 스시노 칸도, 2층의 편백회관이 1, 2등으로 뽑히면서 매장이 위치한 한덕타워가 외식업 집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거리 남동쪽 코너에 위치해서 입지도 좋고 1층에 스타벅스 매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편백회관은 편백찜, 샤브샤브, 월남쌈 무한 리필로 점심 17,000원, 저녁 2만원의 가격인데요. 역시 가성비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성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이고 주말이 높죠. 점심 비중도 높은 편인데 사실 조금 더 점심 비중을 높이는 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옥정 중심 상가에서 남동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유동인구나 가게 밀집도가 다른 거죠. 또 중심 상가에서는 홀 중심으로 배달도 같이 하는 매장이 있었다면 이 구역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 구역에서 찾은 19번째 매장은 호랭이 족발인데요. 포장이나 배달 특징이 강한 메뉴인 것에 비해 매장 내외부 퀄리티도 높은 편입니다. 메뉴는 일반 족발, 불족발, 마늘족발, 보쌈 4가지를 기본으로 하는데 고기가 촉촉하고 부드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홀에서는 주류와 중, 대, 단품 메뉴가 많이 나가고 배달에서는 반반 세트가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장과 배달 채널별로 운영 전략을 따로 가져가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20, 30대보다는 40, 50대 비중이 높고 평일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믿고 먹을 만한 족발 보쌈집은 이 구역에 있었네요. 마지막 20번째 맛집은 정뜰 순댓국입니다. 순댓국집 같은 한 그릇 국밥 메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는 기본에 충실한 맛이라는 평가인데요. 가마솥으로 오랜 시간 육수를 내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정성을 담은 기본적인 순댓국이 유명합니다. 순대와 수육이라는 기본 메뉴에 충실하고 가격도 높지 않습니다. 40, 50대 남성 비중이 높고 이른 점심시간대부터 오후에도 손님이 있는 편입니다. 저녁 비중을 높이기 위해 안주 메뉴가 더 갖춰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순댓국집에서는 매장과 주방의 청결 그리고 잡내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좀 더 확실하게 청결도를 높인다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주 옥정 신도시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맛집 소개를 통해 이미 느끼셨겠지만 젊은 층이 의외로 많고 늦은 저녁 시간에도 활성도가 있고
또 가성비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계속 등장했죠. 주변에 어떤 고객층이 거주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매장 컨셉을 잡으면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의 구성도 균형적이고 학원과 병원으로 인해 오후 시간대, 저녁 장사하는 먹자골목으로 인해 저녁 시간대가 돌아가서 활성도도 있는 상권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부족한 업종들이 채워지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상권이네요. 앞서 언급한 가성비뿐만 아니라 건강한 맛과 쾌적한 분위기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정 신도시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